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각막클리닉 유혜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할 때 인공수정체의 선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수술을 권유받으시고 어떤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공수정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에게 맞는 렌즈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수술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란 우리 눈 안에 있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고 경화가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병인데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혼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혼탁이 생긴 수정체가 눈 안에 있으면 시력이 잘 안 보이게 되죠. 눈이 이제 빛이 각막에 들어와서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이 수정체가 혼탁이 생긴 채로 막고 있으면 빛이 잘 들어올 수 없고 시력도 더 저하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요. 저희가 이거 제거를 할 때 수정체에 원래 갖고 있던 껍질은 이렇게 남겨놓고 알맹이만 쏙 빼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긴 인공수정체를 깨끗한 걸 다시 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수정체 안에 원래 있었던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깨끗하게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제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단초점은 말 그대로 초점이 한 군데에만 맺혀지는 제일 먼저 출시되었던 그런 일반적인 인공수정체인데요. 환자가 생활하실 때 원하시는 거리, 본인이 운전을 많이 하시면 보통 원거리, 실내에서만 주로 생활하시고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나 원래 평생 동안 근시로 안경을 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중간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거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거리는 시력이 진짜 잘 나오는데, 그 외의 거리, 만약에 원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면 근거리나 중간거리는 다 안경이 필요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단초점이 딱 그 정해졌던 그 거리에서만 좀 잘 보인다면,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는 그 초점이 맺힐 수 있는 거리를 조금 더 넓게 설정을 해서 좀 더 잘 보이는 거리가 좀 늘어나서 그냥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보다는 시력 잘 보이는 거리가 좀 늘어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 번짐 등의 걱정은 없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잘 볼 수 있어서 좋은 렌즈 선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연속 초점 인공수정체는 빛번짐 없이 시야를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서 저희가 요새 좋은 선택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환자의 80에서 90% 이상에서 거의 빛번짐을 느끼지 않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 없이도 근거리 작업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소수에서 또 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단초점이나 연속 초점 렌즈를 사용하실 경우 양쪽 눈을 둘 다 동시에 너무 원거리에 맞춰버리게 되면 근거리 안경이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은 좀 원거리를 타겟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약간 그거보다 근거리를 타겟으로 하게 되면 모노비전 수술이라고 하는데, 약간 도수를 다르게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해서 또 최대한 안경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인공수정체 표면에 특수하게 디자인을 만들어서 먼 거리도 초점이 잘 맞출 수 있고 중간거리 또는 근거리까지 해서 모든 거리가 초점이 다 잘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된 그러한 인공수정체입니다. 제일 좋은 장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후에는 돋보기 사용 없이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다섯 번째로 최근에 가장 새롭게 출시된 LAL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수정체는 저희가 수술 전에 이제 꼼꼼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의 안구 길이와 굴절 곡률에 따라서 맞는 도수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그 도수를 삽입한 다음에 그 더 이상의 교정은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LAL 인공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자분에 맞는 도수를 넣은 다음에 환자분이 수술 후에 생활하시면서 본인의 일상에
상황에 맞는 제일 좋은 거리에 맞게 도수를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인공수정체입니다. 수술 후에 외래에 내원하셔서 저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UV 광선을 이용해서 환자분의 수술 후 도수를 저희가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일상생활에 최적화된 도수를 수술 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저희 센트럴 서울 안과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LAL 렌즈를 도입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렌즈 선택의 기준은 백내장의 정도, 망막의 상태, 시신경의 상태, 눈의 건강 상태 등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고 환자분이 주로 생활하시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도수가 제일 필요로 하신지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렌즈를 선택하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막의 곡률 상태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좀 오래 착용하고 계셨다면 렌즈가 좀 눌렀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렌즈를 쉬었다가 오시면 각막 곡률을 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한 1주, 하드 렌즈는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내원해 주시면 좋고요. 수술 당일은 눈 화장이나 뭐 이런 선크림 같은 것을 바르지 않고 내원해 주시면 좋고,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귀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시야가 조금 덜 보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수술 전에 미리 세안을 좀 꼼꼼하게 하고 오시면 수술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좀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환자분이 긴장을 해서 눈을 자꾸 감으신다든지 눈에 너무 힘을 준다든지 하면 수술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한 상태가 되도록 그건 수술진과 수술방 의료진들이 같이 협심해서 좀 환자분을 안심시키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황 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고요. 환자분은 사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좀 누워만 계시면 수술은 이제 자연스럽게 잘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남은 인생의 시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술입니다. 각 렌즈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시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백내장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